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0일에입니다. 얼마 후 예양은 또다시 복수를 위해 몸에 오치를 하여 나병을 가정하고 숟가락을 먹어 목소리를 쉬게 하였다. 그렇게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고 거리에 나가 질식을 했다. 그러자 그의 부인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는 예양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예양이 고개를 끄덕이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다. 자네의 재능으로 양자의 신하가 되면 양자는 틀림없이 가까이 하고 총애할 것이네. 그런 뒤에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오히려 쉽지 않은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몸을 자학하고 얼굴을 수치스럽게 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는가? 이러한 방법으로 죄양자에게 복수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자 예양은 말했다. 몸을 맡겨 신하가 되면서 주인을 죽이려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죄양자가 외출을 하려 할 때 예양은 양자가 지나는 길의 다리 아래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놀라 껑충 뛰었다. 양자는 놀라면서 이는 틀림없이 예양 때문이다 하고 주위를 수색하자 과연 예양이 있었다. 양자는 예양을 꾸짖었다. 그들은 일찍이 벌써 범씨, 중행씨의 수하에 있지 않았는가? 지백은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백에게 몸을 맡겨 그를 숨겼다. 그 지백도 이제 죽었다. 그들은 어찌 지백만을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복수하려 하는가? 그러자 예양은 내가 범씨와 중행씨 수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 사람은 모두 나를 그저 일반 사람으로만 대하였소.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한 것이오. 그러나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하였소. 따라서 나는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을 하려는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다. 양자는 장탄식을 하였다. 아, 예자여, 예자여. 그대가 지백을 위해 애쓴 목적은 이미 이루었도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이제 할 만큼 다 있다. 나도 더 이상 놓아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그러고는 군사에게 명령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하자 예양이 말했다. 명군은 다른 사람의 미덕을 덮어 숨기지 않고 충신은 명예와 절개를 위해 죽는 어려움이 있다 들었소. 지난번 당신이 나를 관대히 용서한 일로 천하에서 그대의 현명함을 칭찬하지 않은 자가 없소. 오늘 나는 당연히 죽음을 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당신의 의복을 얻어 그것만이라도 베어 복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소.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나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감히 기대하는 것은 아니오. 다만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오. 양자는 예양의 의심에 크게 감동하고 하인을 시켜 자기 의복을 가져오게 하여 예양에게 주었다. 예양은 칼을 뽑아 3번을 띄올라 단칼에 옷을 베면서 나는 구천에서 지백에게 보답하리라 라고 말하고는 칼에 엎어져 자살하였다. 예양이 죽은 이날 조나라의 지사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눈물을 쏟으며 울지 않은 자가 없었다. 참, 장한 그 이름을 어찌 빛내지 않으리요. 섭정. 섭정은 지업 심정리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집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제나라의 몸을 피해 벽정 노릇을 하며 살았다. 한편 당시 임중자라는 사람은 한나라 예후 조정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저상인 협누와 원수 사이가 됐다. 임중자는 협누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한나라를 떠나 사방으로 협누에게 보복해 줄 사람을 물색하고 나섰다. 제 나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동네에 섭정이라는 매우 용기 있고 담력이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몸을 피해 백정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이 매우 현명하고 어리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염중자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인사하고 그 외에도 몇 번 찾아가 사귀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염중자는 섭정을 찾아가 술자리를 만들었다. 술자리가 무렵자 그는 황금 100냥을 받들고 섭정의 어머니 앞으로 나가 장수를 빌었다. 그러자 섭정은 너무나 많은 선물에 깜짝 놀라면서 거듭 사양했다. 염중자가 선물을 계속 고집하자 섭정은 저는 다행히도 노모님이 살아계시고 집이 가난해 객지로 떠돌면서 백정노릇을 합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좋은 음식을 얻어 늙으신 어머님을 복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복양할 음식은 충분하오니 당신께서 주시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사용하였다. 염중자는 주위 사람들을 잠시 옆방으로 보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제게 피 맺힌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천하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에 와서 당신의 용기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단지 어머니 복양에 보듯 서시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서로 친교를 더하자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자 섭정은 제가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면서 시장 바닥에서 백정 노릇을 하는 까닭은 오직 연로하신 어머님을 복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한 아직 제 몸을 감히 남을 위해 희생할 것을 응낙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염중자는 계속 선물을 주려 했지만 섭정은 끝내 받지 않았다. 하지만 염중자는 끝내 예의를 다하고 떠났다. 세월이 흘러 섭정의 어머니가 죽었다. 섭정은 장례를 마치고 상복도 벗은 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었다. 아, 나는 시장 바닥에서 칼을 휘둘러 개 돼지나 잡는 백정일 뿐이다. 그런데 염중자 그는 제후국 정상의 신분으로 천리길도 마다않고 자존심을 굽혀 찾아와 나와 친구로 사귀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해준 일이 없는데도 그는 황금 100냥을 받들어 어머님의 장수를 빌었다. 비록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현자가 원수를 갚기 위하여 특별히 궁백한 사람을 신뢰하고 친하게 하였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가. 전에 그분이 부탁했을 때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제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으니 나는 지금부터 마땅히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곧장 길을 떠나 임중자를 만났다. 전에 제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은 어머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신께서 원수를 갚을 자가 누구인지 제 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임중자는 자세하게 대답했다. 저희 원수는 한나라의 재상인 협누입니다. 그는 한나라 왕의 숙부로서 가족이 대단히 많고 살고 있는 곳의 경비도 매우 사무합니다. 이제까지 몇 번이나 사람을 지켜 그 자를 죽이려 했으나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다행히도 포기하지 않았으니 수레와 장정들을 많이 붙여서 당신을 돕고자 합니다. 그러자 섭정이 말했다. 이런 일에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고 실수가 발생하면 기밀이 곧 누설되며 기밀이 누설되면 곧 한나라 전체가 당신과 원수가 되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행과 마차를 사용하고 혼자 떠났다. 섭정은 칼 한 자루만 지닌 채 길을 떠나 협누의 집에 도착했다. 협누는 당성에 앉아있고 무기를 든 시부사들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섭정은 단숨에 집에 뛰어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서 협누를 단칼에 찔러주겠다. 그러자 시종이란 사람들 사이에 큰 난리가 났다. 섭정은 그들을 큰 소리를 꾸짖으며 수십 명이나 쳐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얼굴 가죽을 벗기고 눈을 도려냈으며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내고는
곧 죽었다. 한나라 조정은 섭정을 조사하고 시체를 시장에 내걸면서 그가 누구인지 아는 자에게 사연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러자 한나라는 다시 많은 돈을 들고 국상 현무를 죽인 자의 생명을 밝힐 수 있는 사람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도 여전히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천리길을 달려와 나란히 이름을 빌렸다. 한편 섭정의 누나인 서병은 누군가 한나라 국상 현무를 죽였는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의 생명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 시체를 시장에 걸어놓고 천금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수심에 가득한 목소리로 분명 내 동생일 것이다. 아이고 음중자는 내 동생을 알아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적신길을 따라 한나라로 갔다. 서령은 곧바로 시체가 있는 시장거리로 갔다. 그녀는 시체가 동생 섭정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녀는 동생의 시체에 엎드려 슬픔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이 사람은 지역 심정리 사람 섭정입니다. 그러자 모여든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상을 잔혹하게 죽인다로서 나라에서 천금의 현상금을 걸고 그 이름을 알리려 하고 있어. 부인 당신은 들어보이지 않아서 어찌 감히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이오. 이에 서병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섭정이 온갖 무욕을 무릅쓰고 저작거리에 자기를 던져 살았던 것은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노모는 천수를 누리치고 세상을 떠났고 나 역시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원래 음중자는 동생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거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귀었으나 그에 대한 은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선비란 마땅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법입니다. 이제 동생은 누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몰라보게 해쳐서 내가 연루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내 한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현명한 동생의 이름을 그냥 사라지도록 하겠습니까? 이 말에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그녀는 하늘이여 라고 크게 몇 번 외치고는 마침내 비에 맺힌 오일이 엎드려 섭정의 곁에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비당 섭정이 용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누나 서병 또한 열렬하다. 만약 섭정이 자기 누나가 참지 않고 시체의 신원을 드러내 동생의 이름을 드날리기 위하여 천리 험한 길을 달려와서 누나와 동생이 시장 바닥에서 함께 죽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그는 엄중자의 부탁을 받고 후보게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엄중자 역시 인재를 잘 알아볼 수 있었으며 결국 이러한 의사를 얻어뒀다. 36. 회원부 열전. 작은 부끄러움을 겁낸다면 어찌 이름을 낼 수 있으리요. 한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토끼 산란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성의 주인공이다. 실로 명장 한신이 없었다면 유방은 천하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연전연패하는 유방과 반대로 한신은 신출기묘한 전술 전략으로 연전연승하여 항우와 유방의 천하 제입해서 선부의 거울을 한나라로 기울게 만들었다. 실제 그는 천하의 부위서리를 찾아 있음에도 천하를 산문하라는 계통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세력을 유방에게 넘기고 마침내 유방으로부터 토사구팽 당하고 만다. 어쩌면 그에게는 제왕으로서의 그릇이 결여되어 있었는지 모른다. 천하가 통일된 뒤 유방은 한신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한신에게 항우의 기하에 있었던 명장 중림회를 첩하라고 명령하였다. 한신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중림회를 첩보하였다. 그때 중림회는 한항 유방이 감히 천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 중림회가 항상 당신 옆에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당신 역시 곧 망할 것이요. 그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